안녕하세요.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2022년 5월 26일 새벽 시간입니다.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과의 만남, 주거정책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.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소통으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.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개최를 한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청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임대주택부터 내 집 마련까지 미래 든든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자문단을 구성해서 정책 설계 전 과정에서 청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. 좋은 정책들이 이제 펼쳐질 것 같네요. 기대감으로 한번 지켜보죠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5월 24일 화요일 14시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서 청년 간담회, 청년과의 만남,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요. 간담회에는 대학생,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, 입주자, 그리고 청년 창업가 및 청년 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 명이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. 원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.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 방향과 청년 건의 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. 이런 점은 참 칭찬할 만하죠.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요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집값이. 그리고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고 하는데요. 청년 원가주택, 그리고 역세권 첫집주택,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, 그리고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. 원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아래와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 호의 공급을 얘기했다고 하고요. 제안했다고 하네요.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 공급한다고 하는 정책을 세울 것 같은데요.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급 위치에 대해서 도심 GTX 환승 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, 그리고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 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고요. 두 번째로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.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 인정 비율, 보통 LTV라고 하죠. 론투밸류의 약자인데요. 담보 인정 비율을 최대 80%까지 완화하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.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로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.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서 청년이나 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에 중형,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여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.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. 네 번째는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혁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에 대한 부분인데요.
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 믹스 강화, 그리고 주택 평형 확대, 주거 서비스 도입 등 품질 개선 등의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.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. 이 부분은 참 좋은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. 상호 이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원하는지에 대해서, 그리고 어떤 걸 챙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죠.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.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서 구성하는 이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대폭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, 집행,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고 합니다. 한편 원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 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 Y 브레인 사무실을 찾아 청년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. 이 자리에서 원장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우울증 재택 치료용 전자약 제품을 시연했다고 하고요.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의 시세,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의 고충을 듣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주거의 조건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고 합니다. 아울러 집 문제와 함께 청년 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아래는 참고적으로 청년 현장 소통 행사 개요에 대한 부분인데요.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날 14시에서 14시 50분까지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렸고요. 해당 이거는 기업성장센터의 외부 전경이랑 제이테크노밸리 전체 조감도입니다. 참석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. 이렇게 청년 20여 명과 함께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요 일정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. 우선 청년과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돼서 주거 정책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.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.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